직업폭행 자해공갈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장을 해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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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모욕을 당하더라도 그 증거가 없다면 모욕을 주지 않는 것인가요? 사실이 없어지고 모욕감만 남는다면 이 얼마나 억울하고 비굴하겠습니까? 그것도 이와 비슷한 청소년을 상담해주는 선생님이 직장 상사에게 괴롭힘을 당하면서 청소년을 선도해야 할 업무를 진행한다면 얼마나 힘들게 그동안 일했겠습니까? 이후 우리 노동조합은 어떤 회의든 어떤 상담이든 본인이 참여했을 때 녹음을 권유했습니다. 위의 사건의 경위도 다 녹음되어 있고 경찰 조사할 때 이 부분을 제출할 것입니다. 지금의 민 팀장님은 폭력에 의한 상처가 아파서가 아니라 왠지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그 심장박동이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않아서 한의원에 요양 중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너무도 어처구니 없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대전 청소년의 아픔을, 괴로움을 달래주고 더 나아가 우울증에 있는, 그래서 죽음까지도 생각하는 청소년들을 삶의 밝은 방향을 제시해주고 구원해주는 선생님들의 수장인 센터장이 자기 직원을 폭행하고 이를 또 덮어 씌우려고 한 것은 반도덕적, 반인륜적, 파렴치한 행위입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이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대전 청소년 상담센터 센터장은 7월 15일 폭력 사건에 대한 진상을 알리고 깊이 사죄하십시오. 그리고 책임있게 자리에서 물러나십시오. 이것이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양심입니다. 또한 대전시와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당은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지금의 센터장의 업무를 배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한 건물, 한 공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다는 것 자체가 더 아픈 고문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노동조합은 이번에는 기필코 진실을 밝힐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노동조합 혐오가 돌을 넣는 센터장이 이제 범법 행위까지 저질렀습니다.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러온 많은 사용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법의 판결을 통해 감옥에 가고 벌금을 내고 노조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노동조합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를 단결 조직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청소년들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청소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처음 상담센터 이야기를 듣고 귀를 의심했습니다. 센터장이 조합원을 폭행한 것뿐 아니라 스스로 자해를 하며 죄를 조합원에게 넘기려고 했다는 행위가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건이 2020년 대한민국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이는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가 돌을 넣는 센터장이 독단적으로 벌인 일인지 아닌지 위탁기관과 소통을 통해 준비하기 위한 일인지 철저히 규명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휴직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지켜줄 수단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런 어둠 속에서 노동조합으로 단결된 노동자만이 불안정한 일자리 지켜나갈 수 있고 최소한의 보호책이 마련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노동조합으로 단결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용자들에게 노동조합은 더욱더 눈의 가시입니다. 어떻게든 깨버리고 싶은 노동조합, 어떻게든 무시하고 싶은 존재가 바로 노동조합일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노동자들은 더욱더 노동조합으로 단결해야 합니다. 노동조합 안에 모든 조합원들이 다
100% 올바르게 정의로운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노동조합이라는 단결된 조직 안에서 조합원이 보호받을 수 있게, 그리고 사용자의 관계에 약자인 노동자가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노동조합의 단결에 투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가 도를 넘었습니다. 범죄 행위까지 저질렀습니다. 이런 비상식적인 노동권을 가진 자가 더 이상 대표의 직에 유지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당장 역할을 내려놓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가 보호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오늘도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차별받고 피해받는 노동자의 바로 옆에 함께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대전 일반지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시당 위원장 정현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비인간적인 사회적 범죄입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에 매진해야 할 대전광역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센터장이 직원에게 폭력을 동반한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노동자에게 신체적 위해와 인간적 모멸감을 안겨준 직장 내 괴롭힘이 대전광역시 위탁기관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에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생존의 일터인 직장에서 자신의 자존이 짓밟히고 인간적 모멸감을 감내해야 할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출근길이 지옥길이었을 것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장의 행위는 명백히 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위반입니다. 노동자도 사람이고 사람은 어느 누구나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사업장 내에서 업무상 권한과 책임을 더 가지고 있는 직장 상사라 하여 노동자의 인권을 짓밟는 권한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노동인권을 보호하고자 2019년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가 신설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장이 직접 신체적 폭력과 함께 직장 내 괴롭힘을 자해한 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청소년 상담센터장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대전광역시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대전시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전광역시는 위탁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벌어진 것에 대해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두 번째는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발생 사실인지를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철저한 진상조사가 사건 해결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대전광역시는 조속한 진상조사와 함께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나아가 대전광역시 모든 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예방 교육을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진보당은 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 금지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법적 처벌 규정을 강화하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에 앞장서겠습니다. 현재 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에는 조치 의무를 안 했을 때 처벌 조항이 미비하여 그 실효성이 매우 부족합니다. 처벌 규정을 강화하여 법의 취지에 맞게 효력을 갖출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반사회적 범죄가 사라지고 노동자가 존중받는 세상을 만드는 데 진보당이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센터는 24시간 365일 운영되기 때문에 다른 청소년 기관과는 근무 형태가 좀 다릅니다. 폭력 사건이 있던 수요일, 지난주 수요일 당일 3시 반에 저희 사무실은 센터장실하고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데요. 센터장님이
저를 센터장실로 불러서 얘기를 하는데, 화요일날 팀장회의 때 있었던 왜 내 지시를 이행하지 않느냐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 지시 불이행, 그리고 근무 태만이라고 계속 몰아붙였습니다. 제가 해명을 하고 사퇴를 내렸지만 돌아온 것은 저에게 폭행과 그리고 뒤이은 자해소동이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센터장에 의해서 신체적 폭력을 당한 저는 너무도 큰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바로 이어진 센터장의 그 자해소동은 저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혼란을 부추겼습니다. 이후로 저는 지금까지 수치심과 그리고 원인 모를 무기력감과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급기야 병원에서 맥박이 너무 빨리 뛴다는 교감신경 이상이라는 소견을 받고 입원을 했습니다. 저는 센터장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또한 본인이 가해자로서 부끄러운 행동에 대한 책임을 느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 상담기관에서 폭행 발생 이후 피해자 가해자 바꿔치기 시도 반도덕적인 센터장 즉각 해임하라. 7월 15일 대전광역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센터장이 직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당사자에 따르면 센터장과 업무 관련 대화 중 센터장의 의견 차이가 있었고, 이에 센터장은 들고 있던 결제판으로 직원의 왼쪽 관자놀이를 가격하여 안경이 바닥에 느동령이 쳤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센터장은 폭행 직후 갑자기 자기 머리를 때리고 헝클어뜨리면서 아악 소리를 지르며 직원이 마치 센터장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처럼 외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피해를 당한 직원은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이로 인한 충격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노동조합이 확보하고 있는 증거자료가 경찰 조사를 통해 사실이 밝혀진다면 이는 너무도 경악을 금치 못할 사건이다. 또한 대전 청소년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기 위한 상담 선생님들의 헌신적 삶의 치명적인 수치일 뿐 아니라 대전시가 시행하고 있는 민간 위탁의 과위임이 분명히 드러나는 사건이다. 어찌 보면 이 같은 사건은 미리 예견되어 있었다. 우리 노동조합은 2019년 대전대학교 산업협력단이 대전시로부터 청소년 상담센터를 위탁받고 지금의 센터장을 앉힌 이후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여러 차례 진정하였다. 물론 이를 조사하고 처리해야 할 대전시와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센터장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아파하는 선생님들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고, 민주노총의 조합원이라는 이유일지는 몰라도 강 건너 불경화하듯이 형식적인 절차만 센터장의 손을 형식적인 절차만으로 센터장의 손을 들어줬을 뿐 아니라 조사 과정 중 2차 피해, 3차 피해를 안겨주었다. 이에 우리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피해 호소에 눈 가리고 아웅하기 식으로 대응한 대전광역시청과 위탁기관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이 지경으로 몰고 간 주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대전시와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우리 노동조합이 진정 경찰조사와 별도로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철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에도 또다시 증거 불충분이나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막말을 내어놓는다면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통해 진실을 알리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이며 민간 위탁조지 대전시 직접 운영의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우리의 요구 하나, 폭력행위 당사자이며 피해자와 가해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센터장을 즉각 해임하라. 하나, 대전광역시청 위탁기관 상담복지센터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투쟁. 2020년 7월 21일 대전광역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폭행센터장 해임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